오늘도 단기추세 전환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최초 상승을 할 때 21선 안착이라는 조건이 확실하게 반등의 신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기추세 전환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확실하게 반등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함수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방산주인 퍼스텍입니다. 제가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단기 추세 전환이 되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5일선 위에 안착한 것도 보입니다. 아직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RSI 중심선을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가 전환된 것은 확실합니다. 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에 의거하여 타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일단 수익권에 들어섰습니다. 게다가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했습니다. 21선에 안착을 한 후에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끌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변동을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21선이 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21선 자체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지 갈등이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수익권에 있으니 수익 실현을 하고도 싶고 더 치고 갈 것을 기대해도 될 것도 같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더 끌고 가기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시그널 캔들입니다. 이 두 개의 캔들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발생한 위치가 다릅니다. 하나는 단기 고점에서 발생을 했고 다른 하나는 단기 저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파란 원 부분의 캔들은 분명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면 빨간 원 안의 캔들은 단기 저점에서 발생한 긴 윗꼬리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시그널 캔들입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그널 캔들을 믿고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단기 스윙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차트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험한 것을 기초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수백, 아니 수천 번 단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어
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제 경험을 기초로 판단을 내립니다. 제가 경험을 했듯 여러분들도 단주로 수백 번, 수천 번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빅데이터를 근거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더욱 좋습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 분석하게 되고 다음에는 동일한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최소한 3년 이상 단주로 매매를 하며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저는 지난 1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강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몸으로 체득이 되질 않습니다. 실전에서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실 생각이시라면 지금부터 3년간 단주로 실전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가 변동의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론적인 원리를 터득을 하신 후에 3년간 단주로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모두 겪고 나시면 최소한 이 바닥에서 중수 이상의 실력은 갖추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매매법을 어느 정도 완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제가 겪었던 과정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우보만리행의 자세로 천천히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자리로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놓쳤던 것이 다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래량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주포놈이 핸들링을 다시 시작한 자리입니다. 저 앞쪽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준봉이 하나가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주포가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녀석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거래 일전에 다시 핸들링을 했습니다. 저항에서 밀리자 이후 주포는 손을 놓고 기다리다가 오늘 다시 핸들링을 한 것입니다. 장 초반에 주가를 한껏 끌어올렸다가 손을 놓자 단타꾼들이 쭉 빠져나간 것입니다. 주포 입장에서는 매도 물량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오늘 캔들의 종가가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자리입니다. 주포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때 매도 물량을 어떻게 그리고 얼만큼 소화를 해내야 할지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오늘 캔들이 시그널 캔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시그널 캔들이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지 잘 이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제가 매도 타점을 잡는 요령도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저항에서 밀릴 때입니다. 또한 고점에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 두 개가 연속으로 발생을 하면 미련 없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급등을 하면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치고 갈 것이라는 미련을 버리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주 상승세가 좋을 때 더 치고 가더라도 약간의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눌림에서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이제 반등 타이밍을 잡아내야 할 때입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기간 조정을 길게 주지 않고 가격 조정을 크게 주고 나서 반등하는 형태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618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 타이밍만 정확히 캐치해낼 수 있다면 눌림목 매매 초고수가 되어 이 시장을 다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1:1 코칭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코칭을 하면서 섹터별로 최근 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정리해놓고 매일 관찰을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등의 자리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업을 꾸준히 해가셔야 합니다.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슈가 있고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섹터별로 분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매일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반등 타이밍이 되었을 때 타점을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숙달이 되면 다른 거 못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 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많은 매매법을 연구하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급등 후 조정에서 반등할 때 타점 잡기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할 줄 알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것이 최고의 단기 스윙 매매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5일선을 거의 깨지 않고 상승 중입니다. 상승 흐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저항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돌파 신호는 없습니다. 보유자라면 수익 실현하고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앞쪽의 단기 추세 전환 자리로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단기 추세 전환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계속 끌고 왔다면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기 추세 전환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소폭 수익을 챙긴 후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다가 시그널 캔들에서 다시 타점을 잡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등을 먹은 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았다면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표들을 다 지우고 중요 타점들에 하나하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추세 전환 자리로 되돌아가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추세 전환이 되었고 5일선 위로 확실하게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21선 안착 이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그널 캔들이 떴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급등 이후 조정이 나왔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한 흔적입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서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을 하나 돌파를 했지만 다음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깔짝깔짝대는 것은 돌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원하게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최근에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때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며 한 방에 뚫어야 진정한 돌파가 됩니다. 아직 돌파 신호는 없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약간 핸들링을 했습니다. 돌파가 힘들어지면 저점 매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캔들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는 돌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방산주인 한일단조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것도 보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21선 안착 후에 계단식 상승을 했습니다. 21선 안착 후에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횡보를 하다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대로 계단식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깔짝깔짝대는 것은 돌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련을 갖지 말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눌리고 나서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간 조정을 길게 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가격이 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0.5 라인이 깨어지고 0.5 라인과 0.618 라인 사이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가격 캔들 모양이 도지 캔들은 아니지만 유사도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락세가 거의 멈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간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최적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려야 합니다. 0.618 라인까지 내려오는 것을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적 거래량 뒤 양봉이 뜨면서 바로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예측샷으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혹은 분할 매수로 50% 정도의 시드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샷으로 과감하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방산주들이 테마가 형성되어 있고 방산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보일 때 이런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이제 급등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 저항 라인에 미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앞서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보였던 그 라인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 저항 라인을 딱 돌파한 상황입니다. 다음 저항에서 밀렸지만 빨간색 저항 라인만큼은 확실하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다음 저항 라인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또 하나의 중요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이 공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즉 먹을 자리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갭으로 날아갔습니다. 매물대가 없는 공간은 갭으로 날아간 뒤에 당일 쭉쭉 치고 간 것이 보입니다. 역시 그 위에 매물대 장벽도 두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쌓여있는 매물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매물입니다. 올라가는 당시에는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 확인이 중요합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 위에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다면 눌림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쫓아 들어가야 합니다. 먹을 자리가 나왔을 경우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나 신규 상장주의 경우 매물이 쌓여 있지 않기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혹은 이 종목처럼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상승 과정의 매물대가 비어있는 자리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급등을 예상하고 과감하게 진입을 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매물대가 텅텅 비어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자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을 때 급등을 예상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놈은 매물대가 비어있는 공간에서 주가를 쭉쭉 끌어올렸습니다. 쌓여있는 매물이 없어서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주가를 패대기 쳐버립니다. 이 새끼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점에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집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저점에서 따라 들어갔다면 재빨리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기관에서 물량을 던진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언제든 이런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분을 먹었다면 재빨리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합니다.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포가 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주포가 나간 것입니다. 주포놈은 아직 이 종목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반등 타이밍이 되었을까요? 제가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뀐 것이 확실합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타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간에 매물대가 비어있기에 또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개미들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제가 30분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승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당일 단타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고 라인, 피봇 1차 저항 라인, 피봇 2차 저항 라인, 즉 삼총사가 아래쪽에 모여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갭으로 떠서 이 라인을 돌파한 후 첫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바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얼마든지 이 새끼들을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포의 핸들링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기 추세 전환 자리에서
오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을 때 타점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 그런 자리가 2번이 나왔습니다. 급등 후 조정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도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포의 핸들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더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차트에서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단기 추세 전환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도 많은 차트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으셔야 합니다. 어떤 기법 하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실험 그리고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론을 이해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실전 검증이 없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단주로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